안녕하세요, 상민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여러분이 맨 처음 아마존 회원가입하실 때 꼭 필요한 내용들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나쁜 사기 셀러들을 잡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절차를 걸쳐야 한다는 건 이해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많이 귀찮은 부분이에요. 2019년 후반기에서부터 아마존에서는 신규 셀러 가입 절차를 좀 많이 까다롭게 바꿔서 많은 신규 셀러님들이 아마존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드실 때 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자신만의 아마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아마존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잡기 위해 살짝은 설레는 마음으로, 살짝은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계정 가입이라는 첫 단계에서부터 막혀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기운 빠지고 좀 많이 김 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그 미래에 대한 설레는 마음 멈춰지지 않도록 정확히 여러분이 아마존 계정 가입하실 때 어떤 문서를 어떤 파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아무런 문제 없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지 다 알아봐서 최대한 이 지루한 아마존 셀러 회원가입 파트를 빨리 넘어가서 여러분이 이 아마존이라는 엄청난 기회를 붙잡고 어떻게 여러분도 아마존에서 떼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은 좀 많이 지루할 거예요. 당연히 매달 몇 천만 원 벌어주는 제품 찾기 같이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존 셀러 여정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란 걸 확신하기 때문에 꼭 셀러 계정을 새로 만드실 예정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먼저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한국에 거주하시고 계신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릴 테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뭐 다 비슷한 프로세스란 걸 미리 말씀드려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몇 가지 문서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여러분의 여권, 그리고 가상은행 계좌 명세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아마존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추가 자료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아마존은 여러분이 제출하는 자료들을 모두 컴퓨터가 관리를 해요. 당연히 수많은 자료들을 한 번에 다 처리해야 하는 아마존의 입장으로서는 그 많은 자료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모든 자료들을 관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셀러들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할 때 최대한 컴퓨터가 읽기 편하도록 자료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한 번에 가입 허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료들을 컬러로 스캔하세요. 흑백 스캔본은 절대 안 돼요. 아마존 사이트에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도 괜찮다고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핸드폰 화질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컬러 스캔보다 좋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컬러 스캔 자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하면 여러분 자료들을 PDF 파일로 준비하세요. 아마존에서는 여러 가지 포맷의 파일들을 다 받아요. 이미지 파일인 PNG, JPEG, JPG, 뭐 정말 여러 가지 파일들 다 받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존의 자료들은 모두 다 컴퓨터가 관리한다고 얘기 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료 프로세싱 파워는 PDF 파일이 다른 이미지 파일들에 비해 월등히 좋아요. 결국에는 컴퓨터가 여러분이 보낸 자료들을 다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PDF 파일로 준비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자료가 이미 다른 포맷으로서 저장이 돼 있다면 PDF 파일로 변환해서 준비해주세요. 세 번째는 자료들이 모두 고화질, 고해상도 파일이지만 자료 사이즈는 10MB 이하여야만 해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준비한 자료에서 주소와 이름들이 여러분이 아마존에 적은 주소와 이름과 100% 일치해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맨 처음에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를 적을 때 모든 자료에서의 이름과 주소가 같은지 먼저 확인하시고 꼭 아마존에 적으실 때 내가 제대로 적었는지 몇 번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번 적은 내용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적으실 때 제대로 적으셔야만 해요. 다섯 번째는 파일명이 한글어로 되어 있지 않고 꼭 영어로 되어 있는 파일들만 보내셔야만 해요. 꼭 영어라고 해서 파일명을 막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파일명을 은행 계좌 명세서라면 bank statement,
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6번째는 만약에 한 자료가 여러 개의 파일이라면 한 파일로 묶어서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계좌 명세서가 5페이지여서 자료가 총 5개의 다른 페이지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꼭 그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한 파일로 묶어서 보내세요.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 그리고 자료 순서대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마존 회원가입을 하실 때에 위의 정보들이 필요해요.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적으시는 내용들은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맨 처음에 회원가입을 하실 때 한 번 작성한 내용들은 다시 돌아가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작성하실 때 내가 무슨 오타를 적지는 않았는지, 내가 적은 내용들이 내가 준비한 서류들에서의 내용들이랑 모두 다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적으셔야만 해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준비한 자료에서 이름이나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미리 고쳐 놓으시고 회원가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최근에 사무실을 계약하셔서 아마존의 주소를 사무실의 주소로 했지만 모든 자료들이 여러분 집으로 되어 있다면 안 돼요. 일단 가입하실 때에는 준비된 자료대로 여러분의 집 주소로서 가입을 해주시고 나중에 모두 다 허가가 난 다음에 사업지 주소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디스플레이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디스플레이 이름이란 여러분의 계정의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유튜브 닉네임이 상민, 집돌이, 아마존 셀러인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계정 닉네임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웬만하면 가입하실 때에는 그냥 여러분의 회사 이름을 영어로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디스플레이 이름은 나중에 가서 바꾸면 되니까 일단 회원가입을 최대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의 회사 이름을 영어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가상은행 계좌번호는 아마존 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몇 가지 가상은행 추천을 해주는데요. 그 추천해주는 은행 정보들은 이 영상 밑에 적어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추천해주는 가상은행 중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잘 맞는 은행을 선택하시고 그 은행에서 주는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는 꼭 BC카드가 아닌 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로 준비해주세요. 아마존에서는 이 신용카드가 제대로 된 카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센트의 실험 소량 차지를 하는데요. BC카드는 이런 소량 차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BC카드가 아닌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아니면 아멕스카드를 준비해주세요. 만약에 비자, 마스터카드이지만 BC카드와 함께 되어 있다고 해도 안 되니까 그 신용카드 말고 다른 카드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신용카드에 나와 있는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랑 100%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위의 정보들을 다 넣어서 계정 가입을 한다면 아마존이 여러분에게 신원 확인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저희는 저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권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여권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여권 윗페이지에 별표로 되어 있는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 보이시죠? 여기에 보통 저희는 막 멋있게 필기체로 사인하거나 아무것도 안 적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말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자 영어 이름을 적어주세요. 만약에 이미 여러분 서명란에 멋있게 필기체로 막 사인이 되어 있다면 그냥 옆에 비는 공간에서라도 정자 영어 이름을 적어주세요. 당연히 스캔된 파일에 여러분의 서명이랑 여권이랑 한 번에 나와야 하니까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윗페이지, 아랫페이지 모두 다 해서 스캔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아마존 사업이 여러분 사업이 아닌 여러분 회사의 계정을 준비 중이시라면 여러분 회사 대표님의 여권 자료를 보내셔야만 해요. 그리고 여권 만료인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셔야 해요. 만약에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빨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신청하세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캔된 자료가 PDF, 컬러 스캔, 그리고 10MB 아래인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고 이 자료는 여권이니까 그냥 파일명을 passport라고 해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자료가 가상은행 계좌 명세서인데요. 이건 저희가 이전에 가입했던 가상은행 계정에서 쉽게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이 맨 처음 회원 가입하실 때 적으신 내용들이랑 100% 일치해야 하고 웬만하면 조금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명세서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그대로 보내시지 마시고 그 명세서를 프린트 하셔서 다시 컬러로 스캔한 다음에 그 스캔된 파일을
아마존에 보내세요. 아마존 웹사이트에 보면 스캔된 파일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냥 다운로드 하신 파일 그대로 보내시지 마시고 프린트한 다음에 스캔하셔서 보내세요. 그리고 이 명세서가 180일 이상이 된다면 아마존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180일이 지나지 않은 명세서로 준비해 주시고, 여권이랑 똑같이 스캔된 자료는 모두 PDF 파일, 컬러 스캔, 그리고 10MB 아래인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이 자료는 은행 계좌 명세서이니까 그냥 파일명을 bank statement 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된 파일들을 다 보내면 저희는 신원 확인 절차까지 다 거친 것인데요. 하지만 가끔 운이 나쁠 경우에 한 가지 더 확인 절차를 걸쳐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 없고 그냥 확률적으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자료를 더 요구하는 것인데요. 그 두 가지의 자료 중 첫 번째는 바로 공과금 고지서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적으신 주소가 진짜 여러분이 사용하는 주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공과금 고지서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가 여러분이 아마존에 적으신 이름과 주소와 100% 일치해야만 해요. 여기에서 추천드리는 공과금 고지서는 통신 고지서인데요. 아마존에서 가스, 인터넷, 수도, 전기 고지서를 받는다고 나와 있지만 제가 여러 셀러드님과 얘기를 해본 결과 통신 고지서가 제일 빠르게 허가 났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통신 고지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전이랑 똑같이 180일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 준비해 주셔야 돼요. 고지서를 아마존에다가 보내실 때에는 공증 영어 번역된 자료가 필요해요. 하지만 공증 번역본을 만들려면 돈이 드니까 만약에 아마존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걸쳐야 한다는 이메일이 온다면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파일 안에는 원본과 번역본이 함께 있어야 하고요. 똑같이 PDF 파일, 컬러 스캔, 그리고 10MB 아래인 자료들로 준비해 주시고 꼭 자료 이름은 영어로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하셔야 할 것이 바로 영문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여러분이 사업자로서 아마존에 회원가입을 하였을 때 필요한 자료예요. 이것은 사업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주소지가 아마존에 적은 주소지와 공과금 고지서에 나오는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하셔야 하고, 영문 사업자 등록증에서 나오는 대표님의 이름과 회원 가입자의 이름이 동일한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최소한 45일 이상 남으셔야만 해요. 영문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아직 발급받으시 못하셨다면 근처 세무서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자, 똑같이 이 자료 또한 PDF 파일, 컬러 스캔, 그리고 10MB 아래인 자료들로 준비해 주시고 꼭 자료 이름은 영어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자료를 모두 준비하신 다음에 아마존에다가 보낸다면 웬만하면 아마존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자료들을 다 준비하셨는데 계정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섣불리 자료를 다시 보낸다거나 하시지 마시고 한국 아마존 셀러 서포트 팀이나 아마존 코리아 팀에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국 아마존 셀러 서포트 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정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가입되어 있으셔야만 해요. 아마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프로 계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니까 가입하실 때 그냥 바로 프로 계정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웬만하면 사업자 신청이 다 된 상태에서 아마존 셀러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아마존에 회원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아마존 비용에서 10% 부가세를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입만 하는 거라면 10% 부가세가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아마존에서 광고를 하고 물건을 팔다 보면 그 10%가 쌓이고 쌓여서 엄청난 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아예 시작서부터 사업자 신청을 다 끝 마치고 회원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떠세요? 좀 많이 복잡하죠?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준비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아마존 셀러 계정을 만들고 준비하실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진짜 아마존에서 재미있는 제품 찾기, 물건 찾기를 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